오늘 그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과 함께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제 로봇주들이 막 급등하기도 했고 네. 뭐 관심들이 계속 모이기는 하는데 네. 이거 좀 오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로봇이라는 산업 자체가 뭐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사실 그 로봇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 5페이지 이제 서머리를 보시면서 제가 좀 간단하게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또 네. 자료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 산업이 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배경에는 노동력 부족 그리고 인건비 상승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큰 배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로봇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쓸만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또 이제 로봇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로봇을 사용해 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말 저희 네. 삼성전자가 네. 로봇 사업 TF를 이제 로봇 사업 팀으로 그렇죠. 승격을 시키면서 또 한번 많은 주목을 좀 이제 불러일으켰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현대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관심이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들 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네. 이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제가 좀 어떤 분야,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번 자료를 쓰게 되었고요. 네. 저희 7페이지에 이제 로봇 분야별 투자 판단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분야를 좀 상세하게 나눠서 좀 어떤 접근이 유효한지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로봇 분야 구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로봇 분야는 크게 산업용 로봇 그리고 서비스 로봇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산업용 로봇은 또다시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제조업 현장에서 쓰여왔던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과 그리고 이제 차세대 산업용 로봇이라고 불리는 협동 로봇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청소 로봇이라든지 뭐 수술 로봇,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물류 아니면 이제 외식 산업에서 쓰일 수 있는 로봇들 좀 다양하게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여러 로봇 분야 중에서도 본 자료에서는 이제 협동 로봇, 차세대 산업용 로봇인 협동 로봇에 관심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인데 이게 뭐 거대하게 뭐 자동차 막 네. 이렇게 갖다 붙이 이게 아니라 네. 우리 주변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동 로봇. 맞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 저희 산업용 로봇은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전기전자 산업의 공장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되었었는데 저희 협동 로봇은 물론 공장에서도 쓰이지만 최근에는 뭐 커피를 내려주는 바리스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치킨을 튀겨주는 치킨 로봇 이런 식으로도 이제 서비스 현장에서도 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치킨 튀기는 로봇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죠. 치킨은 맛있죠. 네. 저도 이제 로봇이 내려주는 커피 이제 맛을 보기는 네, 했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신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바리스타 한 명 일자리는 줄었네. 근데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이제 생산성이고 네. 효율성이고 네. 참 여러 가지 이제 교감이 됩니다. 해서 우리는 또 이제 자본주의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봐야 되는 거니까 네. 좀 냉정히 봐야죠. 네.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제가 이제 차세대 산업용 로봇인 협동 로봇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는 말씀은 드렸지만 그럼에도 전통 산업용 로봇 시장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통 네. 산업용 로봇. 네, 협동 로봇 이전에 좀 많이 활용이 되었던 네. 저희 로봇 좀 주목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전통 산업용 로봇이 전체 로봇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요. 덩어리도 크고 네, 그렇고 크고. 예. 그래서 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가장 우리가 그 애국가 TV에서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자동차를 조립하는 로봇.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이고요. 네. 또 오른쪽에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네, 저희 도표 이제 38번을 보시면 네. 여러 가지 유형의 산업용 로봇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수직 다관절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일명 육축 로봇이라고도 하죠. 이제 사람의 팔과 좀 형상이 유사하다. 이러한 형태를 가진 로봇이 좀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관절 로봇. 네. 이제 보통 이제 6자유도라고도 해서 이제 6개 자유도를 가진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반도체 장비에서 네. 많이 보는 그 네. 웨이퍼를 이송해주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로봇도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전기전자 산업에서 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용도로는 이제 핸들링이라고 해서 운반, 네. 그리고 이제 용접이나 조립 이런 세 가지 용도로 좀 제일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반해 주거나 옆에 놔주거나 이런 그 핸들링 네. 그 시장이 산업용에서 한 43% 차지할 정도로 네. 제일 큰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네, 저희 이제 25페이지로 가셔서 제가 네. 규모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시장 하겠습니다. 규모.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네, 규모가 그쵸, 좀 그쵸.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요. 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도표 44번을 보시면 이제 저희 세계 로봇 연맹이라고 하는 이제 협회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인데 네. 2020년 기준으로 이제 글로벌리 전체 산업용 로봇 연간 수요가 한 40만 대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0만 대요. 네, 보통 대당 이제 산업용 로봇이 한 1억 원 정도 가격이 하는데, 한 대. 네, 그러면은 이제 총 산업 이제 시장 규모는 한 40조 원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가 한 40조 원 정도 네, 되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또 성장은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이제 2024년까지는 한 연평균 8% 정도 성장을 하면서 2024년에는 한 50만 대 정도까지 50조 원까지 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도표 45번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중국. 네, 저희 이제 전체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4%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중국 내 산업용 로봇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국산화가 많이 안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의 국산화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산 로봇보다는 오히려 좀 해외, 일본이나 이런 유럽 쪽 기업들의 로봇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산업용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우리 입장에서도 뭐 중국 시장을 좀 공략할 만한 네. 것도 생각해 볼 수 네, 있겠고요. 중국 시장을 좀 반드시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 네. 저희 2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최근 좀 업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봇의 수주 그리고 생산 추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일본 쪽, 일본의 경우네요. 네, 일본 쪽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뭐 일본이 항상은 아니고 가장 먼저 좀 앞서 있죠. 네. 로봇 기술은. 네, 로봇 기술에서는 상당히 좀 앞서 있고 네. 그리고 저희 전체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50%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어떤 쪽에서 생산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쪽 데이터를 보는 게 좀 유효하다 아하.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도표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수주 그리고 생산 모두 좀 높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기업들의 설비 투자 의욕이 좀 감퇴하면서 좀 한번 수요가 꺾였던 네. 적이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좀 침체되었던 수요가 다시 펜트업 효과로 나타나고 쫙 있는 올라오고 것으로 있네요. 네, 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전기 자동차 산업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관련해서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공장이 좀 추가적으로 이제 지어지면서 거기에 또 추가적인 로봇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로봇 수요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 조립하는 데 좀 많이 쓰였는데 네. 이제 전기차 생산 라인에도 네. 또 한 번 더 많이 쓰이게 되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가 좀 상당히 높게 올라왔고 또 앞으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도표 이제 방금 26페이지 도표 50번에서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예. 이제 중국 시장이 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쪽 수요는 한번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상하이 도시 봉쇄라든지 이런 주요 도시들이 봉쇄가 되고 있고 또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서 로봇 수요도 한층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해서 좀 경기 동향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전방 산업의 동향에도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이 로봇 관련 산업도 뭐 경기 민감주처럼 경기를 좀 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결국 산업에서 얼마만큼 쓰이냐, 그리고 산업의 상황이 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중요하네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전통 산업용 로봇 쪽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렸고요. 저희 33페이지로 넘기셔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있는 협동 로봇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로봇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에 그 로봇 팔. 네. 근데 로봇 팔만 있는 기계인데 조금 더 소형화된.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 옆에다 놓고 협동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협동 로봇이라고 네. 부르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도표 지금 69번 네. 보시면은 이제 로봇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외형 자체는 저희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형화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저희 로봇 안에 센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네. 충돌 방지 기능을 강화를 한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돌 방지 기능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전성이 높다. 네.
그래서 사람과 근거리에서 같이 협동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에는 산업용 로봇은 이렇게 펜스 안에 네. 이렇게 가둬놓고 있었죠. 사람이 여기 접근하면 이제 큰일 나는 네. 약간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사람 옆에다 두고 같이 일하라는. 네. 또 두 가지 추가적인 특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전성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산업용 로봇,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은 보통 이제 설치비 포함해서 대당 한 1억 원 정도. 산업용 같은 경우는 네. 엄청 큰 것들. 네, 엄청 큰 것들에 대해서는 한 1억 원 정도 가격이 하고 있는데 예. 저희 협동 로봇은 그의 절반 수준이 한 5천만 원 수준까지 좀 가격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가격도 가격이지만 투자 회수 기간 예. 이 관점에서도 많이 보시는데 저희 전통 산업용 로봇은 한 3년 정도 걸리고 예. 저희 협동 로봇은 1년 내외면 이제 투자 회수가 가능하다. 네. 거의 사람 한 명을 대체하는 사람 인건비 정도는 거의 1대1로 내려왔다. 이 정도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도 5천만 원짜리도 있고 요즘에는 뭐 4천만 원대, 3천만 원대도 나온대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그것도 이제 사양이라든지 옵션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만큼 값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요거 보면 그림에 네. 이게 뭐 협동 로봇을 뭐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세팅을 그렇습니다. 하는 건가요? 네, 방금 이제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또 한 네. 가지 특징으로는 조작 편의성이 상당히 뛰어나졌다라는 네. 점인데요. 네, 저희 도표 75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전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이렇게 로봇을 만져가면서 네. 이렇게 동작을 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세팅.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좀 발전을 했고요. 그걸 이제 교시라고 표현을 하네요. 교시. 네, 교시 한국어로는 교시라고 하고 네. 영어로는 티칭. 티칭, 네. 가르친다, 세팅한다. 네. 아, 그래서 좀 손을 써서 이제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뭐 협동 로봇 언박싱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3분 40초 만에 설치를 했다. 아, 이거는 전문가들이 설치한 거죠? 네, 네, 전문가들이 설치를 밥 했기 먹고 맨날 때문에, 이것만 네. 설치하는 사람들이 예, 그래도 3분 40초 안에 네. 세팅을 한다. 네, 세팅 자체가 좀 상당히 아, 간편하다. 요거는 두산 로보틱스 영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3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제가 또 이제 사진 몇 개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앞서서 전통 산업용 로봇은 이제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산업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 협동 로봇은 물론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에서도 쓰이지만 저희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품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산업 이러한 산업에서도 좀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스타 로봇, 지금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치킨 튀겨주는 로봇 이런 식으로도 해서 서비스 현장에서도 좀 활용이 가능하다. 산업 전방위로 해서 보급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쓰이는 데가 정말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무거운 것만 로봇을 시켰다면 이제는 정밀한 걸 넘어서서 네.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는 네, 거 네. 예, 거기까지 다 이제 뻗고 있고 네. 또 어떤 로봇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40페이지가 써서 제가 네. 규모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이 좋은 건 알겠고 또 앞으로 유망한 것도 알겠지만 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저희 도표 88번을 보시면 이제 제가 시장 조사 기관들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 네, 아직까지 좀 구체적으로 잡히고 있는 통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장 조사 기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은 뭐 기관마다 예측하는 시장 규모라든지 뭐 성장 속도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한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무조건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최소 연간 20%의 성장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는 전 세계 시장 규모라고 네, 전 세계 보잖아요. 시장 규모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로 가셔서 네. 저희 도표 89번을 보시면 네. 제가 이제 이제 20% 연간 20%로 성장을 했을 때 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이제 전 세계 협동 로봇 시장 규모는 한 2조 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될 것이다. 아직은 크진 않지만. 네, 아직까지는 크진 않지만 저희 2030년까지는 한 8조 원 규모까지는 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하 대수 역시 뭐 꾸준히 늘어날 걸로 예측이 네,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표 92번에서 이제 전체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협동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한 10% 내외 수준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 2024년까지는 그래도 한 18%까지는 좀 비중이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급이 되면서. 네. 그리고 왼쪽에 도표 91번 보면은 네. 가격도 계속 떨어지는 그림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 뭐 협동 로봇도 그렇고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가격이 이러면서 떨어지면서. 가격도 같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국내 규모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저희 4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내도 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자체적으로 추정한 부분들을 네.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도표 98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기준으로 한 1,000억 원
정도의 규모였다라고 네.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좀 규모가 작지만 2030년까지 그래도 한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까지는 좀 규모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도 협동 로봇이 계속해서 더 네. 확산될 것이다. 네. 네. 네, 좀 앞으로 많이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저도 사실 추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업계 관계자분들 만나 뵈면서 요즘 어떤지 좀 여쭤봤는데 확실히 협동 로봇에 대한 문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문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도입까지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기대감만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라 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뭐 무슨 로봇이야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다 키오스크 도입하고 네, 맞습니다. 알바생 하나 내보내고 네. 그걸로 사람들 다 주문하고 네. 요즘에 뭐 호프집이나 맥주집 가면 다 서빙 로봇 돌아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얼마 전에 처음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자리에서 그 태블릿 가지고 이렇게 띠띠띠 이렇게 주문하고 네. 로봇이 와서 이렇게 서빙해줘 사람은 꼭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려놓기만 하면 네. 되고 또 로봇이 아, 생각보다 잘 피해갑니다. 사람을. 그쵸. 네. 그냥 큰 로봇 청소기처럼. 네. 예. 잘 피해가는 좀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거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네. 한 1년만 지나봐요. 당연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또 빠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47페이지에서 좀 대표 기업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기업들 맞아요. 기업들. 드리려고 하는데 네. 협동 로봇의 대표 기업들. 네. 저희 도표 102번에 이제 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로봇 기업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한 50% 이제 과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덴마크 기업이 제일 커요? 네. 협동 로봇 네. 분야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시장에 먼저 들어왔고 그렇게 네. 해서 좀 선도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압도적인 지위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2015년에 미국의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이라고 네. 하는 회사가 테라다인. 네, 인수를 한 상황이고요. 테라다인이 덴마크 네. 유니버셜 로봇을 인수한.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다인의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 유니버셜 로봇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좀 각축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국내 기업에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요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AS나 네.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좀 국산 기업들이 조금 강점이라면 강점? 네. 예, 있을 텐데. 네, 국내 시장에서는 그래도 국내 로봇이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그렇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가 네. 있고. 각각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상장돼 있고요. 있죠.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 좀 비상장 기업으로 음. 이 두 가지 기업이 좀 그래도 국내에서는 협동 로봇을 좀 제일 잘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이었죠? 이정호 대표가 저희 출연하셔가지고 네네네. 예, 로봇 산업이랑 회사 이야기도 좀 해주신 게 있으니까 네. 그거 못 보신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정호 대표 편 같이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네. 그 협동 로봇도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가반 하중 들을 수 있는 무게나 5kg으로 좀 비슷하긴 한데 네. 이게 반경하고 뭐 정밀도 이건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반복 정밀도 그리고 구동 속도 이 두 가지가 보통 산업용 로봇의 스펙을 좀 말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정도면 큰 차이는 아닌 네, 거예요? 오히려 좀 큰 차이가 나고 있지 않다. 즉 기술적인 변별력이 좀 많이 사라진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하. 이제 기술적인 차별성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가진 기업의 매력이 앞으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반하중은 이제 무게를 얼마만큼 들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보통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5kg를 들 수 있는 로봇들을 좀 가지고 가져오신 왔고, 거구나. 네. 이것도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네. 아하. 보통 이제 3kg, 5kg, 10kg 그리고 최근에는 20kg에서 30kg까지 좀 들 수 있는 로봇들이 나와 있는 그쵸, 상황입니다. 큰 것도 있죠. 네, 그럼 거대해지는 거고 네. 그야말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 이제 공장 라인에서 뭐 가벼운 거 반복 숙달해 주는 걸 뭐 10kg짜리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딱 맞는 사이즈에 따라서. 구동 속도는 빠른 게 좋은 거예요. 구동 속도는 이제 저희 전통 산업용 로봇에서는 좀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얼마만큼 빨리 작업이 가능한가. 차차차차차차. 네. 네. 근데 협동 로봇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안전성을 좀 중시를 하다 보니까 로봇의 파워를 좀 많이 약화시켜놨고 그래서 로봇이 들 수 있는 무게도 좀 많이 작아졌고 그리고 로봇이 동작할 수 있는 속도도 좀 많이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안전성을 위해서 사람 옆에 붙어서 일해줘야 되기 네, 때문에. 네. 근데 또 이게 한국 사람들은 그 승질이 빨라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네. 로봇이 이러고 있으면은 승질 냅니다. 네.
이거 빨리 해달라 아마 저 옵션 높여달라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은 더 빨리 발전할 겁니다. 근데 충분히 이제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좀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